전편 줄거리. 졸업 후 플래시 회사를 다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자고 의기투합한 우리들은 거의 무일푼으로 맨땅에 헤딩하듯 플래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린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주셨고 우리는 고무됐다. 좀 더 인기를 얻고 싶어진 나는 만들어서는 안 될 연예인 지옥을 만들게 되는데, 다큐멘터리 오인용! 이 애니메이션은 미숙하지만 열정 가득했던 20대 그 시절, 정신없이 창작물을 쏟아내던 오인용에 대한 내 기억들의 나열이다. 아직도 오인용을 기억하고 사랑해주시는 팬들을 위해 만들어본다. 스피디한 진행을 위해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연예인지옥 2편. 연예인지옥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만든 사람, 즉 내 군생활에 대해 약간 이야기할 필요가 생긴다. 왜냐하면 연예인지옥은 내가 나온 부대와 그 안의 족같은 고참들이 기초가 됐기 때문이다. IMF 이후 군입대 러시가 하나의 유행처럼 번졌다. 그래서 입대 신청을 해놓으면 몇 달씩 뒤로 미뤄지기 일쑤였고 입대 병력은 넘쳐났다. 그런 와중에 나는 뺑뺑이를 잘못 돌렸는지 강원도 인제에 있는 공병부대로 떨어지게 됐다. 군생활이 제일 빡센 부대는 바로 내가 나온 부대 아니겠는가. 그만큼 이 공병부대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족같은 곳이었다. 연예인지옥에 나오는 그 부대의 형태는 거의 90% 이상 당시 공병부대와 일치한다. 내무실, 훈련, 그 외의 여러가지 상황들, 그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절대 아름답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고참들. 정지혁 병장은 그때의 고참들 여러 명의 이미지를 합쳐놓은 것 같은 인물이다. 김창호 이병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김창호 이병의 탈영 사건에서 나온 김창호 이병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고백하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 있었다. 당시 우리 오인용 작업실에서는 쉬는 날에 보통 만화책을 잔뜩 빌렸다. 그리고 배 깔고 누워서 지포를 뜯으며 담배를 연신 피어대며 독서를 즐겼다. 당시 내가 빌려봤던 만화책은 격투왕 맹호였는데, 맞다, 격투왕 바퀴의 해적판이다. 이 만화책이 나도 모르게 영향을 준 것이 있으니 바로 정지혁 병장 디자인이다. 원래는 혁군 캐리커처를 하려 했는데 별로 악해 보이지 않아 이리저리 고쳐보던 것이 지금의 정지혁 병장 캐릭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퀴에 나오는 하나야마 카오루처럼 변해갔던 것 같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 전인가 누군가 정지혁 병장이 하나야마 카오루랑 닮았다면서 비교해준 블로그를 보고, 아, 그럴 수 있겠다. 맞아, 그때 바퀴를 봤었어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됐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보면 정지혁 병장의 외모는 혁군의 캐리커처와 바퀴에 나오는 하나야마 카오루를 섞었다는 게 맞는 것 같다. 인정한다. 정지혁 병장 캐릭터를 처음 그렸을 때 혁군은 자신과 안 닮았다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추후에 혁군의 어머니께서 닮았다고 거들어주셨다. 연예인지옥에서 다뤄지는 폭력이나 비속어, 가혹행위 같은 것은 실제로 내가 겪었던 경험 위주로 구성됐다. 연예인지옥에서 나오는 모든 배경은 내가 나온 부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겪었던 에피소드들 또한 대부분 군생활에 있었던 일들을 각색했기 때문에 많은 군필자들이 공감했으리라 생각한다. 자, 다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보겠다. 연예인지옥 1편의 엄청난 히트.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별다른 외주일이 들어오지 않았고 점점 생활은 궁핍해져만 갔다. 9월달에 씩맨을 새로운 멤버로 영입했는데 씩맨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생활은 궁핍해졌다. 씩맨 영입 이야기는 연예인지옥 편이 끝나면 그 시점부터 제대로 이야기해보겠다. 아무튼 우리는 온라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게 오프라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아무리 조회수가 많고 리플이 많아도 그건 어차피 사이버상의 일. 현실에서 우리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20대 중반, 젊다. 젊은 것은 곧 힘이다. 별로 개의치 않았다. 쌀이나 반찬이 떨어지면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고, 가스가 끊기면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된다. 다만 전기가 끊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전기세만은 냈던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2편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워낙에 1편에 대한 반응이 엄청났던 터라 2편을 제작한다는 건 큰 부담이 됐다.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꿈까지 꿨다. 꿈에서 다 제작을 하고 나서 다 했다! 이러면서 잠에서 깬 적도 있다. 팀원들조차도 내가 만드는 것을 주목했다. 과연 이놈이 어떻게 제작할지. 야 데빌, 네가 지금 제작하는 이 시점이 왠지 역사적인 순간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다. 자세한 워딩은 생각이 안 난다. 워낙에 정신도 없었고 14년 전 일이라.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다. 나에게 만성 위염과 위궤양이 생겼던 시점이 말이다.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하면 항상 의사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는다. 보이시죠? 이게 궤양인데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있었어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플 텐데. 아, 네? 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겨우겨우 꾸역꾸역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한 달간 2편을 제작했고 겨우 제작을 끝내고 업데이트 후 나는 쓰러지듯 내리 15시간 정도를 잤던 것 같다.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이야기하겠다. 1편이 빅히트였다면 이건 메가톤급 히트를 치게 된다. 미칠듯이 조회수가 올라갔다. 새로 고침을 할 때마다 1000단위로 조회수가 올라갔다. 그리고 이내 홈페이지는 마비가 됐다. 야, 데빌, 우리 홈페이지 안 들어가진다. 아니, 안 들어가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이트가 없어졌는걸? 봐봐, 찾을 수가 없다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시 호스팅이니 트래픽이니 그런 것에 무지했던 우리들은 우리 사이트가 막혀버린 것을 보고 호스팅 업체의 근무 태만에 분노하며 항의 전화를 하게 됐다. 어쭈? 호스팅 업체가 일을 안 해? 당시 호스팅 비용은 1년에 4만원 정도 하는 저렴한 업체. 지금 생각하면 1년에 4만원이라니 엄청 저렴한 거다. 여보세요? 저기 op.co.kr 쓰는 5인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홈페이지가 막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네, 잠시만요. 아, 여기군요. 저기, 죄송한데요. 아, 그래요? 언제 복구되죠? 아, 저기, 죄송합니다. 저기, 남는 비용 돌려드릴 테니, 저기,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그쪽 때문에 같은 서버에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피해를 봐서요. 저희가 감당할 만한 트래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그게 무슨... 그랬다. 플래시 파일, 그러니까 SWF 파일의 특징은 용량이 작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SWF라고 하더라도 10메가가 넘는다. 10메가짜리 연예인 지옥을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면 1기가의 트래픽이 발생한다. 순간 접속률이 몇천 혹은 몇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호스팅 업체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트래픽이었던 것이다. 추후에 우리가 제대로 호스팅 업체를 선정해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포탈 수준의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다른 호스팅 업체를 급히 찾아야 했다. 왜냐하면 연예인지옥 2편이 나온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 검색하며 찾아다니는데 서버에서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겨우 붙잡은 인기가 사그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호스팅 업체와 계약을 했다. 정말 마음이 급했다. 진땀이 날 정도로 말이다. 카페24에서 1일 트래픽 9기가가 저렴한 상품으로 나와서 3개를 계약했으나 그 또한 2-3시간을 버티지 못했다. 돈도 없고 호스팅할 방법이 없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당시 나는 이 카드 사이트를 자주 이용했었다. 플래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몇 번 여기 창작 게시판에 플래시를 올린 적이 있었다. 내가 올린 그 플래시 파일을 다른 곳에 링크 걸어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떠오른 것이다. 그래서 나는 궁여지책으로 여기에 연예인지옥 2편을 올리고 우리 사이트에서는 링크만 따와서 상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온전히 트래픽은 이 카드 사이트에서 소모되고 우리 사이트에서는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지 않게 되는 시기였다. 사실 구태여 연예인지옥 2편의 트래픽 정보나 유니크 비지터 같은 것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영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시도해본 것이다. 당시 이 카드 사이트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다. 겨우 정상적인 상영을 하게 된 연예인지옥 2편은 1편의 인기를 몇 배나 뛰어넘어 5인용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해주었다. 인터넷이 보급된 집 치고 5인용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5인용, 아니 문희준 까는 애니메이션 연예인지옥은 인기가 많아졌다. 덩달아 정지혁 병장과 김창울 병 캐릭터의 인기 또한 수직 상승했다. 두 캐릭터의 케미는 내 생각 이상으로 시너지를 냈다. 특히나 성우를 해준 혁군과 김창우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의 버금갈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게 된다. 역시나 2편이 나가고 난 뒤 사람들은 3편을 연호했다. 이게 중독성이 상당하다. 수만 개의 리플들의 상당수가 연예인지옥을 칭송했고, 그 칭송은 마치 흥분제를 먹는다면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사람을 붕 뜨게 만든다. 이번 3편의 출연 연예인을 선택하는 것 또한 고민이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5인용 미래는 다음 이 시간까지
오인용 팬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오인용 데빌 장석조 감독입니다. 현재 다큐 오인용이 연재되고 있는 채널은 제 공식 채널이며 앞으로도 신연지, 이웃집 오인용, 면제받지 못한 자 등등 명화마을 이후 차기작들도 제 채널에서 독점적으로 연재할 생각입니다. 다큐 오인용은 제가 시트콤 명화마을을 연재하면서 짬짬이 남는 시간에 만드는 영상이라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죠. 구독을 해주시면 다큐 오인용이 나올 때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독 옆에 종 버튼을 누르고 알람 수신에 동의하셔야 제대로 알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 설명에 있는 제 페북에도 친구 추가 많이 해주세요. 되도록이면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